네. 오늘 저 가방 메고 이제 지하철역 가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지도는 보고 가야지. 그러셨어요. 네. 네. 저희가 뭐 발로 뛴다고 하니까 네. 무조건 막 박차고 나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 적어도 내가 어디를 갈 거야. 어디를 아. 향해서 갈 거야. 그리고 그곳이 어떻게 생긴 거야 하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현장으로 막 뛰어가야 될 것 같지만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먼저 머릿속에 지도를 좀 담고 가실 거예요. 내가 어딜 갈 거며 얘가 어떻게 생겼구나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말 그대로 정말 멋진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키도 컸으면 좋겠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자산도 했으면 좋겠고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는 20가지가 넘어.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요? 딱 집에만 있어요. 나가질 않아요. 자, 이게 부동산 재테크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난 분명히 돈이 될 만한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는 학군, 공세권, 숲세권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지하철, 트리플 역세 뭐 이게 조건이 있어. 네. 그런데 나가진 않아. 집에만 있어. 그런데 다들 또 뭐라 그러시냐면 좀 공부해요. 컴퓨터 켜놓고 책도 보고요. 또 뉴스도 검색하고요. 매물 나오면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거 보면서 부동산 114 보면서 저 물건 검색도 많이 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좋은데요. 항상 우리 늘 얘기하는 거 있죠. 현장에 답이 있다. 네. 전국에 있는 부동산은 다 발이 없이 붙어 있죠. 그런데 정말 국토는 넓잖아요. 네. 자, 그러니 내가 일일이 찾아가지 않으면 걔네들이 나한테 오지 않은 거예요. 소개팅을 해야 누굴 만나죠? 그렇죠. 소개팅도 한 곳에서만 하면 안 돼요.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해야. 예. 자, 그래서 앞으로 나갈 건데 나가더라도 전략적으로 나가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가자 하고 갔는데 어디로? 네, 나폴레옹처럼 이 산이 아닌 개벼하고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갈 곳이 어딘지를 이제 먼저 봐야 되는데. 너무 궁금해. 어디로 갈지. 네. 항상 사람들이 이동하는 수단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교통수단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네. 자, 근데 교통수단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네. 그 다음이 지하철. 네. 그 다음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네. 그 다음에 절대로 에너지가 닳지 않는 유한한 거, 내 다리. 이렇게 네 가지 이동수단이 있는데 네. 솔직히는 성장의 시대, 즉 어디든 가서 비어있는 땅에다가 우리는 아파트가 부족하니 아파트를 때려 지어야 될 것 같아요. 혹은 그 사람들이 또 여기 사니 또 뭔가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뭔가 땅을 많이 필요로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야 여기가 고속도로가 뚫린대 여기서 어떻게 된대 이렇게 그 넓게 보시는 거시적인 교통망에 대한 이슈가 더 중요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도 이 재테크 책들을 보면 교통망을 모르면 말 그대로 부동산 투자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새로운 계획선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접목을 하려고 보면 어디 신안산선이 뚫린데 뭐 어디 경강선이 있는데 이런 건 되게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막상 내가 늘 다니는 그곳은 부동산이 늘 있는 곳이죠. 그렇죠. 내가 커피를 마시는 곳도 부동산, 내가 잠을 자는 아파트도 우리 집도 부동산, 그쵸. 내가 가는 학교, 직장 모두 다 부동산이에요. 속성은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동해 가는 곳이 남들도 오는 곳이고 2명이 오는 것보단 100명이 오고 10만 명이 오면 그 부동산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될 테니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는 말들 중에 전문가들이 또 얘기하시는 거 하나 있어요. 내가 사는 지역부터 공부해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등잔 밑이 어둡다. 네, 근데요. 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맞기도 하고 틀리다고 얘기 드린 게 뭐냐면 내가 사는 곳이 고흥이야. 전라남도 고흥이야. 내가 사는 것부터 공부해야지 하고 논밭을 나가서 열심히 한 3년 동안 해요. 자, 그러면 그분과 내가 사는 곳이 서울역이거나 혹은 뭐 판교거나 공덕이야. 예전에 강남 논밭이었을 때 그냥 내가 강남 근처에 살다가
그래 내가 사는 곳이 여기니까 저 논밭 좀 사자. 그래서 샀던 사람과 누가 미래가 출발이 다르네요. 네. 너무 다르네. 네. 자, 그러니 내가 사는 곳이 정말 남들이 봐도 좋은 지역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정말 사는 곳이 오아시스라서 충분히 내 부동산이 그 물을 머금어서 막 무럭무럭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면 내가 하필 엉덩이 깔고 앉아있는 이곳이 물은 하나도 공급받을 수 없는 사막이라 몇 년을 그 부동산을 쥐고 있어도 똑같아야 되는 곳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오아시스인지 사막인지를부터 먼저 주변을 둘러봐서 거시적인 것부터 확인을 하되, 네. 그게 옛날처럼 미친듯이 차를 속도를 내서 달리는 자동차 말고 우리가 늘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는, 혹은 내가 밥 먹으러 가는, 혹은 우리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는 그 생활권역 안에 있는 네. 지하철, 서브웨이, 네. 먹거리 상권가, 즉 우리가 대부분 재테크는 세 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부동산의 상품은 토지, 주거, 상가예요. 네. 그런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 두 개예요. 왜? 모든 부동산은 토지를 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 그 위에 건물을 딱 지었는데 그 건물이 잠을 자는 곳이야. 그럼 주거. 여기서 뭔가를 팔고 장사를 할 거야. 그럼 상가인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는 저희가 대부분 부동산의 가장 기초는 잠자는 곳, 주거부터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이 상가,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투자하셔야 되는 게 토지. 그러니 포트폴리오를 내가 짜실 때도 야 제주도가 뜬대, 평택이 뜬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 1억도 안 되는데 그걸 전 재산을 털어서 언젠가는, 혹은 파주가 요번에 남북 정상회담 뭐 해서 손을 잡았대. 그러니 우리 DMZ 땅 사러 가야 돼. 물론 나중에 10배가 될 수 있지만 내 재산이 전부인 사람에겐 그 토지 투자가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 가장 기본 베이스는 내가 잠잘 수 있는 공간. 그래서 혹시나 이 집이 팔리지 않아도, 전세가 들어오지 않아도 내가 들어가서 그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주거. 네. 예, 그거부터 먼저 보시는 거라서 네. 저희가 가져가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기본적인 주택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먼저 잡자는 거고요.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상가를 얹히시면 돼요. 네. 네. 상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가장 손쉽게 하실 수 있는 접근법이 주택이니까 주거부터 갈 건데요. 그 베이스를 일단 지하철, 네. 서브웨이로 하자는 거죠. 자, 그런데 지하철은 저희가 이제 자료 화면에 나가겠지만 지하철 노선도를 한번 최근에 쫙 펼쳐놓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가끔 보는데 점점 더 복잡해져 갖고요. 맞아요. 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찝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분명히 우리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요. 저는 심플했어요. 주로 2호선, 맞아요. 3호선. 네네네. 이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은 저희 때가 거의 4호선 정도까지? 네. 1호선, 맞아요. 4호선이었어요. 5호선이 가장 최신. 네. 그래서 그때 속담들이 다 뭐였느냐면 1호선 타고 다니는 남자하고 사귀면 안 된다. 4호선 타고 다니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요거였거든요. 재밌다. 네. 지하철 좋다. 왜냐하면 지하철은 가장 우리나라에 먼저 생긴 1호선이다 보니 그쵸? 가장 많은 역을 끼고 있고 우리나라 도심지를 굉장히 먼저 관통했던 선이에요. 그런데 먼저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노후화된 지역이 많겠죠. 그쵸?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강북 도심 재생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1호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을 위시로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져 있는 네. 구도심권, 그게 거의 대부분이 강북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들을 눈여겨봐야 하는 거고요. 네. 또 용산이든 어디든 다 그쪽에 맞물려 있다는 것도 잘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1호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1호선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가장 먼저 스타트를 해서 이른 시간대 한 5시 반에 가장 꽉 차는 곳이 1호선이에요. 네, 한번 타보세요. 5시 반에 각각의 노선도를 타보시면 가장 이른 시간에 꽉 차 있는 게 1호선입니다.
그만큼 아침 일찍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다는 네. 거고요. 2호선은 불패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지하철에도 강남이 있어요. 바로 2호선이 강남이에요. 맞아요. 네. 왜냐? 가장 중심부에 있고요. 얘가 하물며 동그랗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순환선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순환선. 네, 끊이지 않고 돌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에피소드가 대학교 때 바지를 모르고 하나 놓고 내렸는데요. 그게 돌아가서 다행히 찾았어요. 네, 그래서 순환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3호선, 4호선, 4호선은 가장 늦게 생겼으면서 네. 거기에 대학교들이 많이 껴있어요. 4호선은. 네. 그리고 그 직장인들이 대학교 근처에 머물렀다가 또 직장을 구하는데 거기가 또 뭐 충무로니 뭐니 이런 데들을 막 이렇게 지나다녀요. 좋은 곳에 가요. 네. 그래서 4호선에는 유독 학생, 말끔한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4호선 타고 다니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런 네. 얘기인 거고요. 네. 네, 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저 몸매 맞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특성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도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에서도 깡패가 있고 정말 위치 깡패가 있고 아까처럼 2호선인 강남인 역할을 하는 애도 있고 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하철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막연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지하철 1호선이 몇 개역인지 아세요? 1호선만. 1호선 한 24? 아, 이런 역들이 있었구나. 자, 그러면 제일 처음은 뭐 한다? 첫 번째, 노선도를 외운다.